은퇴는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축하만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직장이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그 변화는 부부 관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찾아오는 갈등의 본질을 살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화합의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정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엮어 만든 이야기다. 어느 날 아침, 남편 어는 부드러운 기대감으로 눈을 뜬다. 매일 출퇴근 전쟁에서 벗어나 여유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 B가 건넨 첫 마디는 의외로 차가웠다. 오늘은 어디 안 가?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집에 늘 있는 남편을 향한 얕은 숨결 같은 불만이었다. 어는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은퇴 후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내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 이미 집안의 많은 영역을 오래전부터 책임지고 있었고 갑자기 들어온 변화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이 편의점 같은 아침 대화는 작은 균열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 부부의 상황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전형을 보여준다. 첫째, 정체성의 상실이 있다. 오랜 기간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을 직장에서 얻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그 혼란은 종종 권위적 태도나 과도한 간섭으로 표출된다. 둘째, 역할 분담의 혼란이 있다. 집안일과 일상의 루틴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맡아온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역할 변화는 기대 충돌을 불러온다. 셋째, 공간과 권력의 문제다. 부엌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조리 장소를 넘어 가족의 중심이자 일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게 누군가가 서툴게 개입하면 불편함이 커진다. 넷째, 소통의 부족과 기대치의 불일치다. 서로가 은퇴를 어떻게 보내길 바라는지 충분히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인정과 공감에서 출발한다. 은퇴한 사람은 자신이 겪는 상실과 혼란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배우자는 그 감정이 단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 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문장을 연습해보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직장에서 하던 역할을 잃은 기분이 들어서 불안하다. 당신은 집에서 늘 해오던 역할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역할 재분배를 협의하는 것이다. 의무감이나 암묵적 규칙에 맡겨두지 말고 구체적인 합의를 작성하자. 예를 들어 설거지와 청소, 장보기, 쓰레기 분리, 약 챙기기 등 항목을 나열하고 주간 또는 월간으로 담당을 정한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설플 수 있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비난을 쏟아붓지 말고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작은 게임과 의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설거지는 누가 했느냐로 싸우는 대신 가위바위보로 정하거나 요리한 사람이 설거지를 면하는 규칙처럼 놀이 요소를 집어넣으면 일상이 유머로 바뀌고 긴장이 풀린다. 저자가 썼던 경험처럼 요리와 설거지를 게임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집안의 환호와 불만이 공존하던 공기가 생기 있게 변한다. 네 번째는 따로 또 가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압박은 부부에게 해롭다. 각자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라. 독서 모임, 동네 걷기 모임, 자원봉사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대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 가지 정해보자. 정원 가꾸기, 여행 계획, 집안 리모델링, 소소한 동네 가게 창업 구상 같은 공통의 목표는 함께하는 기쁨을 불러온다. 다섯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이다. 많은 갈등이 돈 문제에서 비롯된다. 은퇴 후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라. 큰 항목부터 작은 항목까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의 소비 가치관을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건강과 케어에 대한 합의다. 한쪽이 만성질환이나 체력 저하로 인해 의존도가 생기면 관계의 힘 균형이 변할 수 있다.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정기 검진과 운동을 함께 계획하라. 일곱 번째는 과거의 미해결 감정에 대한 정리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과거의 사소한 못다한 말들이 되살아난다. 반복되는 비난이나 불만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을 통해 다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문 상담의 도움을 피하지 말라. 부부 상담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8번째는 가정 내 권력에 대한 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주방의 권력은 결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의 일상을 돌보는 일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은퇴한 남편이 집안에 머무르며 간섭을 시작할 때 아내의 불편함은 권력의 침범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의 공유를 목표로 작은 권한 이양을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장보기 목록 만들기나 주간 식단 주도, 요리날 배정 같은 방식을 통해 참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나누면 된다. 9번째는 일상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매일 아침 20분의 산책, 주 1회 함께하는 커피타임, 월간 재정 회의처럼 정기적인 일과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서 불안을 줄인다. 10번째는 유머와 감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작은 실수에도 비난으로 응수하기보다는 유머로 넘기고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자주 말하라.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다. 이제 다시 그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어는 처음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작은 설거지 게임을 제안했다. 둘은 가위바위보로 설거지 담당을 정했고 요리 실력은 연습으로 채워나가기로 약속했다. 비는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문장을 자주 사용하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을 둘만의 프로젝트 타임으로 정했다. 가벼운 정원 가꾸기와 주간 식단을 함께 짜는 일이다. 또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재정과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정해 불안 요소를 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함께할 때의 즐거움도 회복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과거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고 둘 중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때는 다시 마찰이 생겼다. 핵심은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규칙을 꺼내어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점이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신호다. 신호를 무시하면 불길이 번지지만 신호를 보듬어 다루면 새로운 균형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정리해드린다. 첫째, 은퇴 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배우자와 함께 설계하라. 둘째,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세워라. 셋째, 가사 분담은 문서로 남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넷째, 감정 표현 연습을 하라. 비난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 다섯째, 외부 활동을 장려하라. 친구와의 만남이나 동호회 참여는 관계에 산소를 넣어준다. 여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상담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 영상은 은퇴 이후 부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몇 가지 규칙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